2,900 넉넉하게 보면 뭐 3,000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우리 기초 체력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 빈집털이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빈집털이가 시작된 것 같아요. 아, 빈집털이가. 벌써 지금 3, 4일 동안 외국인들이 냅다 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모신 분은 더 프리미어 대표시죠. 강간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우리 증시 지난해 꼴찌, 세계 꼴찌에서 요즘은 뭐 정말 세계 1, 2위를 다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요즘 우리 증시 한번 좀 분석 좀 해주시죠. 제가 여기를 지금 나온 게 벌써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평균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전하고 기회가 이제 생겨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반면에 또 리스크도 있겠죠. 근데 24년과 달리 25년은 우리 시장한테는 상당히 기회적인 요인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전히 유효하다. 뭐 우리가 정치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은 한국 시장은 여전히 기회의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면에 작년까지 잘 나갔던 미국 시장은 좀 안 나가고 있잖아요. 네. 출렁출렁 많이 거리고 고점 대비해서 뭐 10% 지수 전반적으로 밀린 감이 있고, 개별 주식으로 보면 뭐 빅테크라고 하더라도 뭐 20에서 30%까지 이렇게 한번 밀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리스크를 점검하는 미국 시장이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금년에는 서학개미 분들이 우리 한국 시장을 조금 부러워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환율이나 뭐 이런 것들도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네. 서학개미 분들은 나가 있으면 환율이 올라가면 좋습니다만은 거꾸로 가면은 상당히 낭패를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시장이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관문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2,600선, 제가 2,650을 그때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벌써 이게 제가 작년 12월에 말씀드렸던 지수대예요. 그러게 이제 2,640이에요 지금. 네, 지난번에 2,670, 80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2,600 깨고 내려갔을 때도 뭐 방송국에 이제 아침에 가서는 아니 뭐 망설 이유가 없다. 다 여기 줍줍할 찬스다. 근데 뭐 댓글들은 뭐 아직 그때 당시만 해도 계속 험악하고. 험악했죠. 네. 제가 뭐 말씀드릴 때가 작년 뭐 11월, 12월 우리 8.15 모니터 들어가서 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의 분위기로는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그때 2,400을 헤매고 있을 때잖아요. 더 밑으로도 가끔씩 처지고 막 이럴 때인데, 그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던 거는 포워드 PBR로 0.80배를 하회한다는 거는, 이따가도 나중에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좀처럼 오지 않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나놓고 보면은 그때가 바닥인 거를 몰랐네. 이렇게 그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게 여지없이 다시 이제 확인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뭐 가져오기 전에 제 앞에 그림을 하나를 1차 관문은 통과했다. 2,650. 예, 이 정도로 이제 와서 이제 안착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급기야는 뭐 오늘 뭐 삼성전자 뚫어버리잖아요. 오늘 6만 원을 이제 안착을 그랬죠. 시도를 지금 하려고. 지금 6만 원 넘긴 했는데 갔다가 갔다 와도 치열하게 이제 공방전을 하고 있고, 2차 관문에 이제 도전에 나서고 있는 한국 증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2차 관문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900 넉넉하게 보면 뭐 3,000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우리 기초 체력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전 세계 꼴찌권이었죠. 특히 코스닥이 21.7%, 코스피가 9.6. 그래서 비교를 S&P 왼쪽에 지금 23.3% 이쪽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거의 코스피 기준으로는 34% 정도 차이가 난 거예요. 그죠? 상당히 차이가 났었고, 중국의 상해랑 우리랑도 봐도 거의 한 22% 정도 차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예년에 그 평년의 경우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뭐 중국에도 수출을 많이 하지만은 미국에도 수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시장별로 봐도 우리가 그 가운데에 껴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미국의 두 개를 더한 거에 평균 정도는 하는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보면은 이 평균이 아니잖아요. 네. 이쪽 대비해서도 뭐 30% 넘게 적고, 중국 상해랑 대비해서도 한 22% 넘게 적기 때문에 그
지금 벌어진 거를 어쨌든지 계속 메꿀 시도를 지금 25년에 들어와서는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금년도도 계속 희망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 금년에 벌써 이게 나스닥 기준으로 7.8%, S&P로 3.5인데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거의 9% 남짓하게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못했던 거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지금 따라잡았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돼요. 지금 벌써 3월 중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4분의 1 따라가면 잘 따라간 건데 지금 3분의 1 따라갔으니까 많이 따라간 셈이 됐어요. 올해 수익률 좀 꽤 되죠? 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지수별로 보면 10% 정도 10% 정도 되는 10%? 거예요. 예. 이제 10% 육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2600 저는 50선 이 근처에서 뭐 잠시 또 머무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다시 대장정에 또 진군을 또 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수익률 격차를 그러면 어떻게 지금 좁혀갈 거냐? 제가 볼 때는 2차 관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에 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무슨 답이냐면 작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빨간 줄이거든요, 코스피가. 근데 S&P가 이렇게 녹색으로 가요. 근데 작년에 지수가 부러지기 전에는 S&P랑 우리 코스피랑 같이 다녔어요. 거의 같이 가다가 그때부터 완전히 부러져가지고 서로 이제 그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벌어졌었는데 작년 11월, 12월이 가장 피크로 많이 벌어졌었다. 근데 지금 좁혀오고 있다. 지금 보시면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제가 화살표를 양쪽으로 화살표를 한 게 금년에 더 따라잡을 수 있는 저는 수익률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3분의 1 정도는 따라잡았다 그랬잖아요. 3분의 2를 지금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는데 반면에 작년에 조금 올라갔고 금년 초부터 지금 내려오는 게 S&P 500. 그 대만 쪽 이쪽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오히려. 네. 빅테크들이 얻어맞으면서 좀 같이 TSMC 빠지니까 이제 같이 내려오는 면이 있는데 반면에 중국 상해 지수나 뭐 항생 지수나 여기는 뭐 아주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상해나 대만이나 S&P나 전부 다 뭉쳐 있어요. 1년 기준의 요 차트가 딱 1년 기준의 차트인데 같이 뭉쳐 있잖아요. 네.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 지수별로는 1년 동안 10% 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마이너스 10%까지 갔다가 이제 거의 똔똔 수준까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지금 따라잡을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동행을 할 것이다. 같이 어쨌든 우리가 너무 나빴기 때문에 이 격차를 줄이려고 계속 할 거다. 그렇다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뭐 한 10% 올랐어요. 지수상으로. 그리고 개별 종목들로 보면은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네. 저는 뭐 10%면 2650에서 10%면 2900이에요. 그냥 산수로만 해도 그런 정도 되고 나중에는 다시 밸류에이션을 풀어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시장으로 저 산수적인 저 격차만 따라잡는다고 해도 10%포인트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맞아요. 있다. 우리 강 대표님이 지난번에 출연하셔가지고 1차 2650, 네. 2차 2900, 3000 막 이렇게 네. 얘기하셨을 때 악플이 많이 달렸어. 지금 도대체 세상 물정 지금 한국장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뭐 지금 빠지고 있는데 뭐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다 이런 악플들이 많이 달렸었는데 그런 분들이 요즘 좀 뻘쭘할 것 같아요. 아니 뻘쭘한 게 아니라 인버스를 많이 사셨던 분들일 수 있어요.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우리 개미들이 투자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인버스에다 1000억인가를 샀다고 아이고, 최근에 네. 그 뉴스를 제가 본 기억이 나요. 네. 삼성전자가 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미국에서 관세 전쟁 맨날 툭 튀어나오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를 보든지 경제 방송을 보든지 뭐 다른 분들을 비난하는 건 아닌데 경제로 막 얘기하고 뭐 정치로만 얘기하고 한쪽으로만 얘기하는 분들은 저는 말을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아요. 시장에서의 말을 오히려 더 시장에서의 힘 이런 걸 더 데이터적으로 저는 느껴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경제를 풀어가지고 그 탑다운을 풀어서 그 부자 됐으면 경제학 대가들은 다 부자 됐게요. 그렇지. 자 그렇다면 그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이유를 밸류에이션 상으로 한번 좀 납득할 수 있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원체 이게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지난해
그렇고 지지난해도 그렇고 너무 많이 당한 거야 한국장에서. 그러게요. 그래서 네. 이제 한국장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믿음이 안 가는 건데 네. 이렇게 오른다 해도 일시적이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작년에 장이 흘러갔죠. 너무 힘들었죠 작년이.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여기 올 때마다 가져오는 대표적인 차트입니다. 이 선행 PBR 이 차트를 보시면 이 노란 박스에 걸리는 데가 다 0.80배였어요. 이거를 네. 하회한 때도 있었죠. 일시적으로나마. 상당히 고통스러운 국면이에요. 이렇게 하회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계속 반대 매매로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서 아주 문드러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단히 많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연말 지나면서부터는 지금 신용이 다시 고개를 살짝 들고 있어요. 작년 피크 수준까지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린 게 신용이 올라오기는 시작했는데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용이 터지려면 지수가 15% 20%더 내려가야지 신용이 반대 매매로 털릴 건데 지금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신용은 오히려 이 끌어가는 이제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뭐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으로 봤을 때도 지금 0.80배를 무난히 지금 탈출을 해가지고 오히려 최근 1년의 평균 수준인 점선으로 표시된 0.87배 여기 근처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 0.87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이쪽 오른쪽에 있는 지난 15년의 우리 선행 PBR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온 건데 이 코로나 사태를 빼고는 거의 여기서 다 반등을 해줬어요. 네. 근데 지난 15년 동안 우리나라의 선행 PBR의 평균이 1.0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900, 3,000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저 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릴 때, 자, 이 상해 대만 코스피를 따라가려면 10%포인트 이상 따라 붙으면 이제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 차트 보시면은 상해 코스피 지금 아주 열심히 올라가려고 지금 자리를 잡았잖아요, 벌써. 네. 근데 이런 지수뿐만이 아니고 밸리에이션적으로 풀어도 이미 여기서부터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2,650 왔으니 지금 팔아야지. 삼성전자 뭐 6만 원 왔으니 여기서 팔아야지. 제가 이틀 전에도 딴 데 가서 이제 방송하면서 말씀드린 게 지금 삼성전자를 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없다. 아니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맨날 여기서 이제 썸네일을 갖다 세게 쓰시잖아요. 그러면 보면 삼성전자 빈집털이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빈집털이가 시작된 것 같아요. 빈집털이가. 벌써 지금 3, 4일 동안 외국인들이 냅다 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49.9%까지 갔던 지분율이 50.4%까지 급하게 올라왔어요. 맞아요. 지금 최근 한 3일간 갑자기 사기 시작해. 근데 이게 보니까 사직생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서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보통 리더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때에는 뜬금없이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앞으로 내가 이게 계기가 돼서 좋아질 만한 여러 가지 좋은 네. 일들이 있을 때 나는 다 아니까 네. 그때 이제 타이밍 맞추잖아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 주가로만 보면 이렇게 생겨먹은 걸 보면 작년 7월 11일부터 줄창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9달을 밀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 때도 이제 돌려 세울 때도 된 건데 나중에 제가 외국인 지분율 차트를 오늘 다시 보여드리겠는데 결국은 외국인들도 지난 2년 3개월 동안 줄창 팔아제꼈던 삼성전자를 다시 감고 있다. 다시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지난 2년 3개월 동안 이제 판 물량이 거의 25조 정도를 팔았어요. 2년 3개월간요? 아니, 7월 11일부터 9개월 동안 판 게 9개월간? 25조를 팔았고 그래가지고 지분율이 2년 3개월 전 지분율로 돌아갔었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이제 멈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계속 말씀드릴 때 한 23년 초까지 수준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다. 50.0%까지 갈 것 같습니다. 결국은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섰는데 최근에 이제 들어오는 게 좀 반갑죠. 반갑고 모건 스탠리 얘기를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모건 스탠리에서 의견을 좀 바꿨잖아요. 그러게요. 그 6만 5천 원 목표가를 7만 원, 5천 원 올렸어요. 네. 근데 겨울이 끝났다는 얘기는 안 하던데.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저는 논리적으로 비판받을 포인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애널리스트들은요, 보통 저도 이제 리서치 헤드를 했었으니까, 주가를 잘 맞추든지, 레코멘데이션, 그러니까 바이냐, 셀이냐, 뭐 이걸 잘 맞추든지, 아니면 이익 추정을 잘하든지, 아니면 그 회사 디테일에 강하든지 좀 하면 좋은데, 좀 약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이번에 많이 노출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주가적으로 12만 원 SK 하이닉스를 그때 12만 원으로 꺾으면서 언더웨이스를 하면서 거기를 추종하던 그 고객들은 12만 원 근처로 간다는 생각에 갔다가 막 냅다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지금 20만 원 넘어 있는데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돈이 얼마예요? 인력 판 것도 아닌데. 그렇지. 상당히 지금 그때 미스리딩을 했다. 잘못 리딩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삼성전자를 또 모건 스탠리는 좋게 더 강하게 보더라고요. 어쨌든 뭐 좋게 봐주면 다행이죠. 이제는 좀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그게 삼성전자가 중심을 잡고 조금 방향성을 위쪽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저 PBR이라는 것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1.0 부근, 그러니까 지수로 환산하면 2,900에서 3,000선까지 다 다룰 수 있다. 이거는 뭐 상법이랑 전혀 상법 개정의 그 성공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 기업들의 고유의 이익, 그 창조력, 그거 파워만 가지고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하여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제 지금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하나로 몰린다라고 볼 수도 있죠, 지금. 그래서 최근에는 며칠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고전부터 조금씩 계속 사기 시작했는데 그런 시각도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한국 증시의 밸류업을 위해서 필요한 상법 개정 이것을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일단 통과는 됐잖아요. 법으로. 이제 지금 정부에서 거부권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 문제가 좀 기업들 로비가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우리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때 금융위기 같은 거 나면은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파는 게 금융주예요. 밸류에이션이 무지무지 싼데도 우리나라 은행 다 망한다고 파는 거예요. IMF 때 한번 그런 걸 겪었잖아요. 네. 금융위기 때도 보니까 막 팔아졌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로컬이잖아요. 현지인들이잖아요. 우리가 뭐 KB국민은행을 보든 하나금융 급지주나 하나은행을 보든 망할 것 같은데. 저거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건데. 아니 물쩡한데 왜 그러지? 이런 생각들 하면서 개인들은 막 샀잖아요. 근데 그때는 보면은 결국 외국인들이 잘못 판단을 한 거잖아요. 엄청나게 저평가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고 가는 거는 외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 인재 동참한 거예요. 동참하고. 개인들. 그리고 기타 법인, 삼성전자의 자사주를 포함한 기타 법인, 그 자사주 매입 세력이죠. 그리고 연기금. 이 세 축이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외국인이 들어와서 우리 시장을 끌고 갔다. 전혀 아니에요. 이 차트를 하나 보시죠. 차트를 제가 올 때마다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차트인데 오늘 좀 더 정치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 시장에서 얘기할 때나 전문가들 와서 얘기할 때 맨날 뭐 외국인이 현물을 뭐 주식을 얼마를 팔아가지고 2천억을 팔았네, 5천억을 팔았네. 이럴 때 맨날 현물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안 맞는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선물 시장의 70에서 80%를 좌지우지하는 외국인을 제대로 알려면 현물도 중요하지만 선물 시장을 봐야 된다. 근데 이거를 일자별로 매일 하는 것도 이렇게 들쭉하니까 이거를 이동평균으로 10일 정도로 제가 두 개를 합산해서 보면 아주 편하게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이때 작년 장 부러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 7월 요때까지만 해도 요 분홍색, 살색 요 박스에서 위로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한국 시장을 샀다는 얘기죠. 하루에 뭐 5천억을 사든 1조를 사든 막 딥다 사가지고 10일 기준으로 여기는 보니까 막 10조씩 샀네요. 10조씩을 사는 때도 있었다. 이게 그럼 뭘 샀겠습니까? 삼성전자를 샀겠죠. 근데 이 작년 하반기로 이렇게 넘어오면서부터 이쪽 파란 쪽 박스들을 보시죠. 위에 부분은 이제 사람 없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사는 경우를 보여주질 않아요. 네. 계속적으로 밑으로만 밀어대잖아요. 밑으로 뭐 한 7, 8조 밀다가 또 조금 사는 듯 하다가 또 밀고 또 밀고 지난번에 2678씩 갈 때가 여기예요. 네. 여기. 근데 한 번 샀다가 다시 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2600 밑으로 내려보냈잖아요. 2550도 깨고 다시 내려갔었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시죠.
여기는 최악의 매도 클라이맥스가 나왔다. 이거 보시면은 2월 28일 날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현물하고 선물 더해가지고 3조 원을 넘게 외국인이 갔다가 퍼댔어요. 네.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근데 이걸 10일 기준으로 하면은 무려 8조 원까지를 순매도를 외국인들이 현물 플러스 선물로 누적 기준으로 해버렸다. 무슨 얘기냐면 선물도 자기들 버짓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로 3만 계약, 밑으로 3만 계약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플러스 4만, 마이너스 4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다 총알을 소진했는데 여전히 위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도 보면 어제도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 많이 살 거예요. 왜 많이 사느냐? 그 사람들 지금 죽었어요. 거의 반 죽었다고. 왜? 선물을 순매도를 누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놨는데 지수는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커버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외국인들이 많은 사는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빨리 사면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자기 더 손해니까 슬금슬금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들킬 수가 없잖아요. 이 누적으로 보면은 이 선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저는 과감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지금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3월까지의 9개월간의 순매도 이 국면은 이제는 탈출을 시작을 할 거다. 작년에 7월 이전에 이렇게 빨간 이 분홍색 살색 부분 여기에 이제 많이 노출이 됐던 외국인들의 순매수 그런 걸 다시 보기 시작하는 국면이 이제 3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쭉 나올 수 있다. 그래서 2,900, 3,000 갈 때는 이쪽 밑에 쳐져가지고 이렇게 막 외국인들이 두드려 패는 이런 데이터보다는 위쪽으로 가서 하루에 뭐 1조를 샀네, 1조 5천을 샀네 이런 국면이 현물 플러스 선물해가지고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팔아버리면은 나중에 손만 빨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2,900, 3,000까지 올리는 장은 이제 외국인이 주도가 될 외국인들이 것이다. 올라갈 수가 있죠. 완벽하게 지금 외국인들한테는 삼성전자가 빈집이 돼 있거든요. 빈집이다. 하긴 우리가 지분이가 뭐야 이 주식이 좀 올랐어도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아직도 6만 원이면 싼 거지. 25조를 팔았다니까요. 그리고 지난 2년 3개월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가중평균에 가서 시가를 다 매일 종가로 해가지고 가중평균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더 밀렸었는데 그나마 주가가 좀 밑에서 올라왔잖아요. 5만 3천 대 있다가 지금 이제 6만 대 이제 와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더 많이 밀렸었어요. 그럼 많이 밀릴 때는 뭐예요? 기계적으로 반대 매물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 왜 그럼 다시 사들어오냐? 악성 매물, 반대 매물 다 나갔다는 저는 느낌이에요. 다 기계적인 매물은 나갔다. 물론 지난 2년 3개월간의 수익률을 제가 가중평균 해보니까 마이너스 20%예요. 삼성전자 여전히. 외국인은. 예.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직각의 모양보다는 슬금슬금 올라가는 가능성이 크다. 매물이 여전히 시체를 넘어서 조금씩 긁어 모아야 자기들도 일단 이 수량을 확보하니까. 근데 하이닉스는 어떤가요? 지난 2년 3개월 동안 보면은 30% 넘게 지금 외국인들이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 3개월 동안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주주하고 SK 하이닉스를 들고 있는 주주 간에는 수익률 차이가 무려 50%가 넘게 지금 벌어져 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총 가서 소리 지를 만하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쉽게 주식을 매도하면 안 되는 이유는 앞으로 외국인에 의한 더 큰 장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팔면은 억울할 수 있다. 억울하죠. 네,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작년 1년 너무 고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지금 5만 원, 49,900원까지 갔다 온 삼성전자니까 5만 원 기준에서 보면 벌써 20%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오른 거죠, 지금.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가 이제 아주 폭풍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들 이제 그걸 생각을 안 하시는데 자사주 매입수가 한 3% 매년 이제 하는 그런 스케줄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다음 배당도 한 뭐 시가 기준으로 해서 3% 정도 주는 거잖아요. 그 PER이 한 뭐 10배에서 12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만 이제 역산으로 하면 그것도 한 8에서 10% 수익률. 그럼 다 더해 놓으면 한 1년에 한 16%, 15%?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넣을 거냐, 삼성전자에 넣을 거냐, 저는
삼성전자 넣어야 된다는 당연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싼 게 나쁜 게 아니고 싼 거를 좀 좋게 좀 생각하고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내릴 필요는 없다. 지금 DDR5나 뭐 낸드나 뭐 다시 사이클이 지금 돌아버리니까 모건스탠리까지도 지금 의견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처분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